네, 부티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RL14 윤재현 수석연구원입니다. 이번 주 주간 브리핑은 월세와 관련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월세가 최근 들어서 임대차 시장 쪽에서 전세와 월세 사이가 한 5대5 비중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이제 시대적으로 봤을 때 뭐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서 보더라도 전세라는 상품 유형들은 점차 축소되고 월세 유형들이 임대차 계약상에서 주종을 이루는 형태로 점차 변하는 그런 느낌들이 있고요. 그래서 주제는 이제 월세 시대라는 타이틀로 한번 잡아봤고요. 그래서 이게 그럼 월세가 왜 이렇게 주종이 되고 있나에 대한 이슈들을 한번 다뤄보자면, 일단 뭐 우스갯소리로 보면 과거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 2014년 정도죠. 그때 당시에 박근혜 정부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세 계약은 이제 사라질 제도다. 그러니까 집 사라. 그러니까 월세로 가라가 아니고 집 사라. 이런 얘기들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는 전세 계약이 한 70%, 월세 계약이 한 30% 정도 해당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전세가 주가 되는 계약이었고요. 그게 이제 월세가 이제 주가 되는 계약으로 올라오는 데까지 박근혜 정부가 나중에 이제 탄핵될 때도 이 7대3 정도의 비중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좀 우스갯소리로 넘겼다면 지금 2025년 시점에서는 우스갯소리로 넘길 만한 시점은 아니다. 그래서 거기와 관련된 월세 시대가 될 것 같은 그 이유에 대한 것들을 한 7가지 정도 뽑아왔습니다. 첫 번째는요, 전셋값이 최근 한 2년 사이에 오른 것도 있습니다만 전셋값이 꾸준히 오르면서 이 매매값과 연동돼서 보시면 서울 집값 대비 전세가율은 한 50%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서울 아파트 값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한 13억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50%만 해도 이제는 뭐 6억 원, 7억 원 정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세 보증금 마련에 대한 부담이 예전보다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전세가율은 내려왔는데 전세 보증금 규모 자체는 커지다 보니까 이 보증금 마련이 어려워서 전세금에 대한 부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거주하셔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어떤 경우냐면 교육 때문에 혹은 직장 때문에 거주하시는 경우가 있다면 자연스럽게 반전세 혹은 월세로 이동하게 됩니다. 수요가. 그게 일단 첫 번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계속 이 부분 때문에 월세화가 된다라는 얘기들을 설명을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의 그 불쏘시개 역할일 뿐이지 이것 때문에 월세화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또 하나의 축은 이제 전세 사기입니다. 전세 사기에 의해서 아파트 유형은 심하지 않은데 비아파트 유형 쪽에서는 이 보증금, 목돈에 해당되는 보증금을 신뢰가 안 가는 임대인에게 그 큰 금액을 전달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들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의해서도 월세가 좀 빨라지고 있다 하나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축은 이제 급격한 금리 인상입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면서 어떤 현상들이 있었냐면 우리가 그 한국은행 쪽에서 역대급의 금리 인상기가 있었잖아요. 2022년 당시에. 그러면서 전세 보증금을 이제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내는 것 대비 그때 당시에 월세값이 더 쌌습니다. 그러니까 월세화가 되기 전에 월세라는 상품이 전세라는 상품에서 계속 견제를 해줬으니까 월세값 자체는 그렇게 비싼 시장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이게 급격한 금리 인상에 의해서 전세 보증금 대출을 받았을 때의 이자 납입 비용 대비 월세가 더 싼 것들이 확인이 되니까 급격하게 월세로 이동을 한 겁니다. 이동을 하면서 월세값을 밀어 올렸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다시 전세로 유턴하는 현상도 있긴 한데 그건 왜 그러냐면 이제는 월세가 최근에 금리가 조금 떨어지면서 전세 보증금 대출 이자 내는 것보다 월세가 이제는 더 비싸진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이동하는 패턴은 있는데 이 두 개 사이의 양 사이드에서 밀고 사실은 계속 밀어 올리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한 4번째 이유로는
과거에는 어르신 세대를 포함해서 젊은 세대도 월세를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대한 그 불신 혹은 벌어서 월세로 다 납입하면 언제 돈 모을래? 뭐 이런 이슈와 좀 엮여 있었고요. 그리고 보통 신혼집을 마련하면서 이제 주거 형태들을 하는데 일단 부모님 세대들이 월세로 시작하는 걸 기피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 인식들이 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세대도 시작하는데 벌써 월세로 시작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드머니를 언제 모으냐에 대한 이슈들이 있었는데 이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월세로 시작할 수도 있지에 대한 인식으로 지금 돌아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전세로 시작해야지라는 인식은 많이 훼손됐다. 그래서 부정적 인식, 월세로 시작하는 게 꼭 나쁘다라는 인식보다는 당장 자금이 부족하면 월세로 시작할 수도 있지로 넘어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하나 설명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또 어떤 이슈가 있냐면, 지난해부터 계속 이제 DSR, 스트레스 DSR 이러면서 정부에서 전방위 대출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대출 규제가 이 전세 상품까지도 넘어옵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대출 규제를 하면 할수록 전세 대출도 영향을 받습니다. 유동화가 잘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매수를 이제 포기하는 수요, 전세를 이제 포기해야 되는 수요. 그러니까 대출이 안 나와서 전세를 포기하는 거죠. 이 경우에도 자연스럽게 월세로 이동합니다. 여기에 의해서 월세화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 차원에서 그 여섯 번째 이슈로 다룰 만한 건 정부 차원에서 전세 보증금에 대한 보증 비율을 낮췄습니다. 이걸 이제 100% 수준까지 해주다가 이제는 이걸 이제 90% 수준까지 낮추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대출도 안 나오는데 보증 비율도 축소하니까 자연스럽게 월세화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이유로는 임대인들도 이제 전세라는 상품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유쾌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저금리 상황에서는 특히 유쾌하게 생각하지 않았고요. 왜 그러냐면 이 보증금을 타인에게서 몇억 원을 받아서 이걸 위험 상품으로 굴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시세 차익이라는 다른 소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그것도 좀 쉽지가 않죠. 그런 상황에서 이걸 예금에 넣어놓고 이자를 받으면서 이 부분들을 운용하기에는 수익성이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력이 되시는 현금성 자산에서 여유가 되시는 임대인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자산을 전세 상품으로 굴리기보다는 월세 상품으로 굴리는 게 수익 보전 개념에서도 이제는 좀 더 유리한 관점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시장에 여러 플레이어들이 있습니다만 이 월세 시대가 도래할 때의 특징을 보시면 첫 번째, 정부 차원에서도 월세화를 자꾸 유도하고 있죠. 그리고 임대인들도 물론 당장 전세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임대인들도 있긴 합니다만 이게 반환이 되는 임대인들은 월세를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임차인들도 월세를 이제는 기피한다기보다 일부는 선호하는 층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존재하는 정부와 임대인과 임차인들, 이 플레이어들 사이에서의 인식 자체가 이제는 변하고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변하면 변할수록 서민 혹은 임차인들의 주거 비용은 늘어나는 이슈에 좀 더 가깝습니다. 전세의 경우에는 보증금을 몇억 원을 주고 2년 정도 후에 그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받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주거비 소요 개념에서 거의 제로에 수렴하는 패턴들을 보이죠. 물론 거기에 기회비용들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세가 됐을 때는 월 납입금이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여기에 의해서 임대인들의 소득이 일단 노출되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임대인들의 부담이 커지긴 합니다만 거기에 의해서 임대료를 또 올려야 되는 이슈도 발생합니다.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월세 시대는 사실 시간은 좀 걸리겠으나 지금부터 계속 대비하시면서 내 그 주거 공간에 대한 마련을 할지 타인에게 월세 이 부분들을 납입하면서 이 부분들을 준비할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2025년부터 심각하게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는 이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금주 이슈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